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까지 듣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모습,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요. 자, 이 사안을 포함해서 지금 명태균 녹취에 대한 여기에 대한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노영희 변호사 찾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뭐 인싸가 되는 아유, 아니에요. 그런 모습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좀 듣고 왔는데 저희가 네네네. 윤 대통령이 국회 또 안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우원식 의장님이 네, 상당히 음. 좀 너무 점잖고 또 너무 공정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또 그 자리만큼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하시는 거는 참 좋다 생각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국회에서 결정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고 아무 근거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거나 국회의장으로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 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들 또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 대표로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네, 위상이라던가 실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나 호응이 있을 텐데 좀 너무 이렇게 점잖게 하시다 보니 좀 답답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네. 드디어 시정연설 본인이 나와서 했어야지 무슨 짓이냐 지금 상황을 조금 봐라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국민들의 마음이고 여론이기 때문에 그럼요.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 참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한마디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판이 커질 것 같고. 네. 국회 얘기했으니까 지난주에 또 국회 운영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빨간 아. 옷 입고 계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고발하세요라고 외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네. 너무 그때 좀 강하게 너무 지나치게 세게 나간 거 아닌가 좀 나중에 그때는 사실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화가 났겠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 사실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의뢰인에게 함부로 하는 특히 이제 일반 증인을 불러놓고 너무 함부로 하고 실제 변호인의 조력권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 뭐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했던 조언들은 위증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에 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를 의원님들이 또 안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말을 아까 끊긴 것 조금 더 이어서 하게 해달라. 네. 그 말이었는데 어쨌든 오해의 소지는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막 고압적인 자세로 증인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그 분위기에서는 제가 우리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좀 나섰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를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걸 노영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고발했습니까? 국민의힘. 아직까지는 이게 잘 제일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발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말한 게 예를 들면 위증이나 뭐 조작이나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실제 위증 조작에 대한 증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위증을 하고 제가 위증 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의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에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말하라고 해도 그 자리에 가면 되게 떨리고 그럼요.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해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김성애 의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강혜경 씨가 사실 말의 취지를 좀 정확히 못 알아듣고 그냥 대답을 좀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 말을 좀 전해드릴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그거는 명백히 변호인의 조력권의 범위에 전 들어간다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조력권 행사한 걸 아시는데 그날은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증인이 발언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결과적으로 무슨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의의 사고는 벌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증언을 하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그 증언이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호인의 조력권으로 저는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변호인들은 보통 증인이나 뭐 의뢰인에게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말 것을 추상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위증할 것도 아니고 위증구사할 것도 아닌데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하셔서 네. 그분은 게다가 검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다. 예,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나나 우유님께서 그런 상황이니 잠깐 말을 못 끊는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투면서 저를 만약에 고발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우리 바나나 우유님께서 증인을 너무 범죄자 취급하더라고요. 네, 이렇게도 맞아요. 말씀하시네요. 나 너무 화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빡쳐가지고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거기다 보시면 뭐 이미자 의원도 막 계속 협박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민국 의원도 막 협박하는 식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변호인한테도 이렇게 막 호통치는 걸 제가 보고서 야 일반인들은 이거 당당하기 어렵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 어려운 그 시간 순간을 강혜경 씨가 버티고 있고 또 그 옆에 네. 노영희 변호사가 있는데 강혜경 씨는 지금 또 너무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 들었어요. 강혜경 씨가 사실은 네. 금요일 날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하고 6시까지 이 얘기를 하고 6시 아니 5시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좀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어제 김영선 의원이 검찰청 네. 들어가기 전에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캔슬시키고 다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연락도 아마 잘 안 될 텐데 네. 그리고 하는 말이 본인이 지금 이제 그 국정감사 이후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공격이요? 이제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어. 위험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안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오면 모든 메시지나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런 거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네.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전부 다 불법적인 거니까 우리가 좀 단죄해야 된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당원들이었고 같은 또 거주지에 계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본인을 또 옛날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런 건 안 하지만 제발 증인이나 이 좀 힘들게 이 마음을 잡수신 이분에게 그런 공격적인 언사나 거친 언사 같은 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특히 가족을 건드리시는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거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도 이제 이제 공개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 이렇게 공격을 이제 받고 있는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특히 어제 김영선 의원이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 4-50분 정도 쭉 얘기를 했어요. 네. 쭉 얘기했는데 뭐 강혜경 씨가 함정을 파놨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만연사냥하냐? 김건희 뭐 자신 왜 이렇게 만연사냥하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통령 후보한테 연락하고 이런 것들 난 몰랐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들어가시는 와중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쭈르륵쭈르 하고 하셨는데 그 말을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어떤 취지로. 부분들이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귀에 들면은 들어오셨습니까? 자기는 네. 이런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아니 그리고 세비 반띵 우리가 그 유명한 네. 세비 반띵도 강혜경이가 했지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인의 급여를 어떤 국회의원이 반씩 그것도 0.5원까지 2분의 1 정확히 해서 네. 달라고 했던 그 부분을 모릅니까? 게다가 그 동안에 본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은 내가 공천을 누구 덕분에 받았어. 명태균 덕이라는 얘기를 내가 무엇을 했어. 이런 녹취가 그동안 많이 공개가 네. 됐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육성으로 나온 그런 공개된 녹취도 다 부정하면서 자기는 몰랐다로 일관을 하니까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모든 걸 다 한 마치 엄청난 수괴인 것처럼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혜경 씨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영선 씨를 사실 되게 좋아했어요. 본인은. 왜냐하면 오선의 국회의원이고 네. 또 변호사로서 되게 높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여사에 대한 욕을 막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막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때 그런 게 네. 너무 많이 들려서 오히려 명태균 씨를 미워하게 됐고 아. 그래서 2023년도에는 5월경에 자기가 예. 그냥 난 명태균 씨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서 의원님이 이렇게 더 이상 망가지는 거 보기 싫으니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영선을 위해서. 네. 게다가 집안 청소 솔직히 본인이 안 하면 본인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른 분에게 부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김영선 씨 집 너무 더러우니까 가서 청소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가서 청소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매일 자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예. 모든 것들을 다 떠넘기고 솔직히 그런 일 시키는 건 안 되지만 이분은 그런 것도 나는 정말 고맙다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줬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김영선 의원은 그만큼 좋아했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모욕적 공격을 하고 이렇게 특히 오선의 의원이신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빌어가지고 자기는 전혀 몰랐다. 무슨 네. 바보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바보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장문도 어제 변호인께서 네, 제가 내셨지만 냈습니다. 그걸 쭉 들어보면은 녹취로도 증거가 나와 있고 그 여러 가지 증언도 나와 있는데 이걸 부인하고 몰랐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바보 인증하는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건데 창원지검에서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도 조사를 이미 다 받았죠. 받았고 어떠해요? 이제 변호사가 볼 때는 창원지검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창원지검을 안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검찰이 당연히 이제 공익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동안에 보였던 검찰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들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제가 거의 지금 20년 정도 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검사님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나 뭐 좀 특수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어떤 목적을 먼저 설정해두고 목표를 설정해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들한테 딜을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 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국에는 플리베게닝해서 공식적인 루트인 것처럼 서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오히려 조금 뭔가 음지에서 작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뢰인을 위해서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의뢰인하고 상의해서 그런 경우에 조금 응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요만큼 봐줄 건 봐주고 터트릴 건 터트리고 막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 자백을 이제 시켜요.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가 잘해줄게 해놓고 뒤에 가면 또 뒤통수 치고 절대 안 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검찰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아까 신인규 변호사 나왔는데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검사님들이 잘해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하. 이 분들 특히 이번에 이제 강혜경 씨와 그다음에 미래학원 연구소의 김태현 씨 같은 네. 경우에는 검찰을 엄청 신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뢰를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한창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요. 정말 더 많이 꼼꼼하게 잘하셨겠죠. 그런데다가 명태균 씨 압수수색도 저는 되게 허술하게 이상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명태균 씨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또 본인은 검찰에 잡혀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대신에 강혜경 씨는 7번이나 지금 압수수색 플러스 소환 조사를 7번을 받았어요. 예. 김태환 씨도 한 3번, 4번을 지금 같이 갔었고요. 그런데 김영선 씨는 오늘 처음 가는 거 아닌가요? 어제 네, 어제 갔고 뭐 오늘도 갔다라고 네, 하는데. 오늘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가 이제 처음 시작인 거야. 사실 궁지에 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는 이제 좀 있으면 부른다고 하는데 그 명태균 씨가 가진 그 증거들 같은 경우도 처남한테 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못 찾았었댔잖아요. 결국에는 기자들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잘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다. 네, 그러나 일단은. 강혜경 씨하고 이 김태현 씨는 사실 오히려 검찰청 다녀와서 마음이 더 편해졌다 그랬어요. 다 이제 얘기하고 쏟아내고 와서 그런 네,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다 넘겼고 네. 검찰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분들은 검찰이 정의롭고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 제 표정이 아, 예. 믿을 수 저도 있죠. 믿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결과는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 또 우리 순진하고 착한 의뢰인들 입장하고 저의 입장은 좀 다르니까 네. 좀 상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사님들은 특히 강혜경 씨를 수사했던 그리고 김태열 씨를 수사했던 분은 되게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 걸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 이게 다 자료는 다 냈고 네, 검찰이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도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또 이 퍼즐에 맞춰가지고 수사 결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은 글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뭐 녹취한 뭐 이런 것들이 뭐 불법 녹취물 아니냐 이런 공격도 일각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냥 괜히 하는 공격을 위한 공격인 거죠. 음. 현실적으로 강혜경 씨가 A와 B 다른 사람 제3자들 간의 통화를 낸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통화는 다 본인이 자동 들어있는 통화 녹음. 자동 통화 녹음되는 거. 네. 그럼 자기한테 전화 온 것들만 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번 입장문에서도 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시자가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녹음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듣고 제대로 체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자기는 그걸 위해서 해놨다는 얘기고요. 네. 그것을 이번에 범죄와 연루됐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공적 기관에 제출했잖아요. 국회라던가 아니면 수사기관. 네. 당연히 그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료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다른 제3자와의 그런 통화를 뭐 몰래 한 거 도청해서.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불법 뭐 통화 녹음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목적도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제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녹취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녹취 이거 뭐 아셨어요? 존재한다는 거 아셨습니까? 아니면은 네, 저희는 알죠. 왜냐하면은 그 녹취가 있다는 걸 하도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네, 근데 그거를 공적인 통화한 적이 여러 번 있다. 뭐 그럼요. 이렇게. 그거를 강혜경 씨가 녹음해 놓지는 않지만 사실은 명태균 씨가 뭐 한두 번 안 들려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권력을 뒤에 가지고 있다는 거를 꼭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게 밝혀야지만 자기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일부러라도 다 들려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렇게 대화하는 걸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들은 건 없다고 항상 말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니 근데 본인이 그걸 녹음해 놓고 있는 건 아니니 말을 그동안 조심했던 것뿐이죠.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제보가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딱 처음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니 뭐 이제 뭐, 올 것이 올 게 오고야 왔다. 말았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심각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제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방천지에 지뢰처럼 묻혀져 있다는 걸 드디어 이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했죠. 그러니까 강혜경, 뭐 김태열만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여기저기. 왜냐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고 어, 명태균 씨가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도 얘기를 하도 하고 얘기해서. 다녀서.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이 내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녹음할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필요도 없었고. 아. 그랬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좀 큰 일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녹음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녹음기를 항상 들고 다니다가 아, 녹음대 들고 다니다가. 예, 들고 다니다가 그 예. 사람이 뭘 들려주거나 얘기할 때는 그걸 켜고. 탁 켜고 녹음하고 어. 이래가지고 이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게 민주당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한 400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400개. 그게 이제 다 텍스트 형식으로 또 다 풀어져가지고 또 내용을 지금 분석하는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400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1년 동안 계속 나오는 아, 그런 녹취인데.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가 오늘인가 해서 또 풀었죠. 예, 하나. 어제 풀었어요. 그래서 예.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 또 녹취가 됐습니다. 또 자랑 많이 했어요. 어. 근데 저 같아도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봐봐, 김건희 여사하고 나하고 이런 사이야. 김건희 여사는 핸드폰 3개 쓴다. 비밀번호 나도 알고 있다. 아주 급할 때만 나하고 연락된다. 얼마나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럼요. 계속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녹음할 정도면 진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걸 내가 상황 봐서 녹음해야지 하면서 녹음기를 준비한 것이고 이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을 때 비슷하네요. 그때도 맞습니다. 이 인사 개입하는 전화 통화 듣고 최재형 목사가 일부러 이제 준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지난번 운영위 국감 때 제가 조금 이상했던 것은 네.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육성 녹음이 어쨌든 제3자가 녹음한 것이 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녹음한 것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나 그런 통화한 거 있다 이게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이 예, 나와가지고 예, 예. 그거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했다. 그렇죠. 좋게 얘기했다.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공관위에서 서류를 갖다 줘가지고 내가 김영선이라고 나는 했는데 말들이 많네. 그 녹음은 목소리. 그 녹음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명태균과 했다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운영이 국감에서 그날 그거를 틀은 걸 가지고 숭실대학교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예. 뭐 이거는 뭐 여기가 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걸 그 국회의원들이 하루 종일 그냥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제 기자를 불러가지고 기자님 불러가지고 그 소리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네. 그 사람이 전문가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조금 답답했던 거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혹은 상대방이었으면 네. 아니 이미 그 녹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내용이 그 통화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과 그 당시에 김영선 공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그게 조작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녹음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너무 길고 하고 그러면 의견을 뭐 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실제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떤 게 위증이고 어떤 게 조작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제 그렇게 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물어보시고 이제 정통파대로 정통으로 정석대로 그냥 반응하시다 보니 좀 답답했죠 제가. 그래 노영희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질의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탁탁 찍어서 물어봤을 텐데. 아니 또, 네. 또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보면은 노종면 의원이 사실은 이거 당무 틀자라고 네, 했는데 네, 맞아요. 안 국민의힘에서는 틀어지잖아. 이거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뭐가 문제가 그 된다는 자체가 거야? 또 조작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 인정을 했으면 통화한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했잖아 내용도 어느 정도. 그 기분 좋으로 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부인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공관위에서 서류 갖다 준 적 없다. 소리 안 갖다 주고 뭐 진짜 전화했을 수도 있고 사람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쨌든 공관 얘기도 했고 김영선 얘기했고 다 인정했는데 네. 이제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서류 안 갖다 줬어 이 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핵심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네,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을 본질은 집중해야죠. 인정한 거다. 그 얘기가 그럼요. 있었다는 거다. 네.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든지 아니면 법적인 다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리고 조작했다면 뭘 조작했냐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네. 내용에 대한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명태균 씨도 인터뷰를 하면서 뭐 70%가 조작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네. 그 70% 정도 없어진 그 부분은 도대체 뭐냐? 풀 맞아요. 버전이 아니면 예. 그랬더니 그건 또 말을 못했대요. 풀 버전이야 그게. 그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김영선 그 얘기를 그럼요. 했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준비해라 됐다. 이렇게 내가 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명태균 인정된 씨 건 말하는 건데. 스타일이 워낙 만연체를 쭈르륵 이렇게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음한 거 아니에요? 사실. 중간에 있는 거를 다 들어주면 여러분들 24시간 걸려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뭐 조작 얘기는 하지만 이미 대통령실 인정이기 때문에 네, 끝났다라는 거고. 근데 이른바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봐라 날짜 봐라 5월 9일 아니냐. 대통령 취임 전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거 소리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정말 법조인으로서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네.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 누려요. 경호도 그런데 하고, 그런데 사무실도 5월 쓰고. 9일 날 나는 사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불법적인 게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게다가 예전에 MB 때인가요? 언젠가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런 취지로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네.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취지로 아마 얘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인지 아하.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법 운운할 게 아니야. 이게 제일 궁색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게 불법 운운이거든요. 법적인 거 따져보고. 그럼요. 그리고 사인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정말 아닙니다. 어떻게 5월 9일 날, 5월 10일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인데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 사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려면 그 모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 딱 5월 10일 날 가서부터 시작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 그때 이제 공천 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네네. 구형해서 처벌까지 2년이나 받게 받게 한 게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아니면 그 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오히려 거고. 더 약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약한데 이번에 아예 이름을 얘기했어요. 김영선. 근데 됐어.
그걸 가지고 그건 뭐 이제 선거법, 그러니까 공무원 그 여부 떠나가지고 그거는 뭐 헌법 유린, 법률 위반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뭐 더 세게 나와야 된다, 스모킹건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다 폭탄 아닌가요? 나는 지금까지 나온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기대하면 대한민국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폭탄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터져야지만 이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것인가. 아하. 지금까지 나온 거에 10분의 1만 다른 사람들이 했었어도 지금 난리 났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게 뭐든지 세게 나와도 이제 너무 그러나 보다 이게 너무 만연한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초토화시켜야지만 만족하실 건지 그건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나온 기사 여론조사 그걸 조금 설명을 정말 아까 결과가 있죠.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윤 대통령 중도하차 찬성이 58.3%, 네. 반대가 31.1%라고 했거든요.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우리가 저희 오마이뉴스가 네. KSY 한국사회 여론조사 의뢰로 지난 1일, 2일 금토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중도 하차 주장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물어봤더니 58%나 찬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 이상이 그러니까요. 찬성을 해요. 그리고 선호 하차 방법을 물어봤더니 탄핵이 47.7%, 하야가 37.7%, 임기 단축 개헌이 10.3%. 탄핵 얘기가 많다. 뭐 하야도 많이 있지만은 탄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국정 지지율 이게 10%대냐, 뭐 20%대냐, 한 자릿수 가냐 이걸 떠나서 이제 중도하차하는 게 맞다. 방법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찬성이 그럼요. 과반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탄핵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의 상황을 보면. 음, 근데 이번에도 또 대통령을 탄핵이라고 하는 정말 제일 거칠고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또 내려오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다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네.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중도하차 하시라.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58.3%라고 저는 봐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토요일날 집회했는데 특검 얘기하러 나갔잖아요. 사실 김건희 특검 맞아요. 통과하라고. 그때는 탄핵 얘기하라고 많은 시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 근데 너무 안 부끄러워 여기고 네. 시정연설도 오늘 안 나오시고 한동훈 당대표가 시정연설 나오셔야지라고 말하니까 왜 넌 하루 전에 내 말해가지고 너 지금 쇼하냐? 너만 지금 사람들한테 뭐 착한 사람으로 보이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이분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지 아니 그냥 버티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이 목소리 생각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도 지금 계속해서 자맹 중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죠. 입장을 누군가는 밝혀야 되는데 네. 대통령도 아니고 여사도 아니고 이러면은 누가 지금 이걸 확인하고 정리하고 수습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탄핵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저도 네. 탄핵하려면 직무정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 한덕수 총리가 또 직무대행해야 되잖아요. 나 그건 또 보기 싫어. 그래서 대통령도 싫고 한덕수 총리도 정말 직무대행하는 거 보기 싫고 어찌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냥 현명하게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내려서 이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내려오세요. 건데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조금 인식을 해서 좀 상황을 조금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창원 이 산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원희룡 전 지사도 전 장관도 이제 부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거 아니다라는 해명은 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강혜경 씨에게 안 그래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원희룡 지사가 매우 반발하고 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 때부터 명태균 씨랑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다는데 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죠. 당연히. 그랬더니 나는 당연히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원희룡 지사가 이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제주지사 때부터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뭐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강혜경 씨가 없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강혜경 씨가 한 말이 다 사실인 것으로 결국 제3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원희룡 장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한 것은 위증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강 씨의 위증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뭐 대응할지. 우리 대응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원장관도 대응하라 그러지, 명태균도 대응하라 그러지. 여러 가지 힘든데 바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집중해 주시고 대통령이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명태균의 말로부터 다 시작이 된 거니까 네. 이제 입장 표명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부인께서 명태균을 먼저 좀 고소해 주시고 네. 왜냐면 우리는 명태균의 말을 듣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이번에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꾸 전선을 우리 쪽으로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의혹, 여기에 이제 개입했다는 의혹,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국정에 개입한, 또 공천 개입도 있지만은 국정에 개입한 의혹,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강혜경 씨가 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해줬었고, 네. 또 대통령 부인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 산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뭘 만들어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또 설명도 본인이 했고요. 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원하는 지역으로 뭐 지역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산단에 포함되는 지역 여부가.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더 명확하게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할 게 너무 많아요. 많고. 너무 많아요.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정 개입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김영선 의원한테요 샤우팅을 했을까? 뭐 물론 이제 선거 여론조사 관련 여론조사 기관 관련해서 미래형 연구소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각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오선 의원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법률 입법 안도 2번이나 내줬잖아요. 네. 그게 뭔지 아시죠? 예.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가 신용불량자여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여론조사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통장으로 내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동안 자기가 받는 돈이나 자기가 받는 이익이 별로 없거나 네. 받더라도 내 뒤로 받아야 되니까 이게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도 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좀 더 내려놓고 네. 내가 좀 공식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 놓고 싶다. 이게 사실은 본인이 원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 예, 정말 민원, 개인 민원. 그렇죠. 개인 민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네.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부탁합니다. 그 채무자가 납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면책시켜줘라. 내지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체납자 명단에 올리지도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나 요청을 해요. 네. 근데 정말 그걸 해준 거예요. 이 김영선 의원이. 근데 해줬긴 해줬지만 이제 그게 다 통과가 안 됐죠.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개인 말고 개인의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런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 압류 같은 거 하지 말도록 하자. 뭐 이런 또 제안을 해서 그게 또 입법안으로 만들어져요. 그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지만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개인적인 입법이었느냐 뻔하지 예. 않습니까? 야, 이 명 씨가 그러니까 청원을 개인 민원을 입법까지 만들어서 정말 발의까지 돼서 21대 국회 끝나면서 만료가 돼서 폐기가 됐지만은 네.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의혹이 정말 사실로 확인이 되고 드러난다면 뭐 강혜경 씨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네. 것이고 이걸 밝혀내고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바쁘고 할 게 많은데 지금 김영선 의원이 만연사냥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론을 또 그쪽으로 확 끌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명 씨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 자,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2021년 5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처음 만났고 선거에서 도움받은 게 없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강혜경 씨의 증언과 뭐 이 거래했다는 그 명단에도 이준석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먼저 의뢰해서 여론조사 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하는 방식이 네. 본인들이 먼저 의뢰하지 않아도 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당신은 이만큼이 좀 떨어지는데 이만큼이 취약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려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당선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영업을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좋아요. 그러면서 한두 번 이제 오케이를 했다. 거기까지는 뭐 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제안한 거니까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치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하고 같이 공모를 했거나 어쨌든 묵시적으로든지 간에 미필적으로라든지 네. 나도 네가 하는 이 여론조사에 나는 정말 도움을 받는 거다. 이거 말이 맞는 거잖아요. 게다가 돈도 안 줬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실제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게 되니까 이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뭐 내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방송 나와서 말했던 거 네. 내가 당시에 힘들어할 때 대통령과 나 사이에서 명태균은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든가 명태균 씨는 대통령 부인하고 말동무하는 사이라던가 네. 나는 명태균으로부터 김진태 지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왜? 본인이 그냥 그 정도의 개인적인 거 없이 공적인 관계로만 그냥 했다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명태균 씨의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이분이 그냥 넘어가며 어떻게 대통령과 사이에서 자기와 같은 공적인 당대표를 제끼고 네. 명태균이가 사적으로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갔죠.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당연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응처럼 이준석이 다 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론조사나 아니 이제 당대표였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 이준석 의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당시 당 대표, 당시 당의 상황에 다 이제 넘기고 공천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신문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만 그건 본질이 이준석 아니고. 대표도 사실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되죠. 자신이 당 대표였으면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또 나온 사진이 그거잖아요.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세 명의 사진. 뭐 부산 노포에는 무슨 터미널이라는데 지금 사진 같은 게 많이 보이던데요. 저는 많이 사진 나오고 보고. 또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네. 어떤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이준석 의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기사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처음에 이준석 의원이 이제 바빠가지고 못 간다 그랬다가 날짜 맞춰가지고 정말 가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2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본인이 그런데 이용당한 거잖아요. 당 대표가.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상하죠, 사실은. 7불사 회동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새벽 아닙니까? 4시에 왜 한십자 가서 4시에 왜? 그리고 왜 홍배아를 신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국민들의 비판 지점이 있는 것인데 이준석 의원은 나도 뭐 상관없는 거고 나는 뭘로 여론조사 엮은 거 없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아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당 대표였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당 대표로서 이 명태균 씨와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친하게 지낼 게 아니라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자꾸 사적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지를 했는지를 알려달라고요. 아 그래요. 이준석 의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명태균 씨 수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중에 있다. 뭐 지금 해요. 일부 보도를 보면은 변호사를 뭐 구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처음에 네. 정준길 의원이 전 의원이 아니죠. 정준길 변호사가 본인이 이제 예. 변호사였는데 그만뒀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정준길 변호사하고 대한변호사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예. 아니 왜 사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명태균 씨에 대한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여서 그랬더니 갑자기 정준길 변호사가 나보고 너무 무리하군요. 딱 그래요. 그걸 왜 물어?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무례해요? 뭐가 무례해요? 그랬더니 차단합니다 이래요 나를.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했는데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대 그래요. 그랬는데 이번에 최진영 변호사에게 또 최진영 변호사가 인터뷰한 거는 자기에게 또 제안이 왔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람은 네. 그 예비 후보로 뭐 공천 대가를 줬다가 다시 받았다고 하는 그 2명에 대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명태균 씨에 대한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거절했는지 참 네. 궁금했어요. 근데 뭐 또 제가 최진님한테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최진님 변호사가 또 흘린 내용은 어허. 이번에 검찰 들어가서 내가 보니 명태균과 그 다음에 김영성과 김태호 씨 위험하더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명태균 씨하고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 안 하는 게 확실한 하는 것 같아요. 거고. 예. 그런데 또 어제인가 나온 기사에는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구했다는 식으로 또 나와요. 누군지 그러게요.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원래 본인의 변호사는 핸드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핸드폰 관련된 모든 게 다 이제 까지고 나니까 더 이상은 핸드폰을 변호사로 쓸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봐서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변호사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이제 공천 장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정확히 물고 돌아서 조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회의감은 좀 있지만 검찰 조사 받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김영선 전 의원처럼 국민 앞에 서가지고 또 뭐 40, 50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명태균 씨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네. 민주당은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육성이 있든 없든 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뭐 사기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있는 점지 모르는 상황인데 있다라고 언제 공개한다 얘기도 안 한 건데 이런 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또 본질을 좀 흐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다, 육성 녹취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한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음, 추가 육성 녹취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동안 나온 것만 확인해도 된다. 네, 저는 이제 그 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이분이 쓴 것 중에 내가 만나본 기자 중 하나. 아, 네, 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올린 글이죠. 페이스북에 이제 그 전에 올린 겁니다. 이 네. 글 전에. 네, 내가 만나본 기자 중에 하나 5.18 총 사망자 수, 둘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는 어떤 전투에서 져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지 아는 기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가짜 네. 기사만 쓰지 이러는 걸 올렸어요. 기자들한테 화났나 봐요. 오마이뉴스 기자로서 아니 이게 이게 본질입니까? 뚱딴지 같은 뚱딴지 같죠. 예, 그런 뭐 질문 이 글인데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선서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 또 수사를 제대로 받고 뭐 특검을 통해서든 진상을 규명하는 거 이거일 터인데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또 기자들을 언론을 공격하고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글을 계속 쓰면서 자신의 좀 변호, 자신의 입장을 좀 대변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발언 나왔지만은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전화기가 3대가 있고 뭐 비밀전화 따로 하는 폰도 있고 이 얘기 듣고 좀 깨더라고요. 그럼 이 폰을 먼저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 검찰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자신이 공천 개입 의혹 이 중심에 있지만은 명 씨의 얘기에 또 녹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권인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는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강계경 씨 말이 맞다는 걸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항상 그걸 동조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확인해주고.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참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장외 집회도 했고 또 조국혁신당도 탄핵 다방을 대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탄핵이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11월 달에 벌써 재판 선고를 2개나 앞두고 있는데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방탄을 위해서 니네가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할 게 뻔하고요. 실제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특검은 먼저 통과시키는 게 저는 첫 번째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특검을 먼저 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왔는데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건 정말 대통령이 스스로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에 동조할 것이냐. 이걸 저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 탄핵이라고 하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이 더 엄중하다. 이렇게 좀 느낍니다. 국민의힘도 뭐 탄핵에 반대하는 뭐 인생을 챙기자라는 의미로 얘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어디 갔더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이 이제는 뭐 사실 임기 초반에도 탄핵이라는 말을 어떻게 네. 할 수가 있냐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런 얘기였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탄핵은 이제 입에 누구는 올리는 말이 됐어요. 그렇죠. 그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주춤주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가 정상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해결 불능 상태가 지금 오고 있는 것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도 험하겠지만, 언제까지 가야 되고. 예, 일단은 기회를 먼저 좀 드리고 싶다.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들 여론도 저희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도 과반이 이제 중도하차야 된다.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죠. 그만둬라,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근데 대통령은 거.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순간 네. 그동안 정지되었던 모든 종류의 혐의 사실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고 또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뭐 처갓집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처럼 몇 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봤잖아요, 특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알죠,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를. 그러니까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못한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임기가 만약에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임기가 마무리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원래는 중간에 관련되나?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수사할 수 있고 소추가 소추가 안 되는 소추만 거네요.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네. 3월달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5월달에 했으니까 두 달이 아하. 벌써 가버렸어요. 그래서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4개월은 그러면 일단 남아 있다. 4개월 안에 이 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또 이게 아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공직선거법 관련된 혐의는 미리 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퇴임하는 순간부터 이제 기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 해놓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 중간에 일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범죄 네.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효가 이제 중지되는 게 시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단기간에. 네.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대통령 부인은 시효가 중지되지가 않잖아요. 흘러가고 있어요. 예, 시간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생각한다면 지금 중간에라도 빨리 정리해서 내려오시는 게 낫죠. 대통령 부인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면 지금 내려와야 된다. 수사를 하자라는 건데 끝까지 버티기.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수고집이 정말 무섭다. 될 때까지 본인이 한번 마음 먹으면. 구수고집이 무섭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 걱정이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이제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국감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뭐 국회에 나가거나 공식적으로 할 건 없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강혜경 씨 입보다는 더 많은 객관적인 증거와 또 제3자의 증언이 나올 타임이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더 있어요? 네. 이 녹음기 준비하고 켜두고 계셨던 그분, 그 녹취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육성 이거는 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누가 이걸 녹음했어요? 명태균 씨가 녹음한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 부인하고 통화한 것도 명태균 씨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들려줬죠. 자기가 녹음한 걸 예, 사람들한테 들려준 예. 거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도 역시 자기가 녹음한 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 들려주다가 거잖아요. 녹취가 된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명태균 씨 핸드폰도 계속 자동 녹음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변호사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뇌물을 주더라도요. 네.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장부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완전 깨끗하게 뇌물 주지 않아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게 공개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네. 뇌물을 준 사람은 당연히 뇌물과 관련된 증거를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싹 없어지기를 바라겠죠. 이 상황도 똑같은 겁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은 그런 증거가 없기를 바래서 그런 걸 녹음해낼 이유가 없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공개된 자료는 다 명태균 씨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명태균 씨가 그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오로지 그냥 핸드폰 하나에만 놔두고 이게 혹시 없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이 수많은 자료들은 다 명태균 씨에게 있다고 지금 보고요. 네. 통화를 그렇게 맨날 했대잖아요. 그 명태균 씨 부인도 아침마다 그렇게 김종인 대표한테도 전화가 왔었었고 6시마다 또 남편을 찾는 김건희 여사와 뭐 이런 분들의 계속 여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식구들이 전부 다 영상 통화도 하고 다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한 개는 그냥 들은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대화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공적인 대화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번 까면 너는 한 달이면 탄핵이다, 한 달이면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아하. 근데 명 씨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나갈 거야. 왜 안 나가요? 지금 벌써 처남한테 벌써 맡겼다 그러면 처남은 일단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처남에겐 전파된 게 아닙니까? 일단 전파가 됐네요. 그럼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그리고 것이고. 그게 최후의 보루예요 그분에게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3자가 또 얘기하고 들려주는 걸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민주당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떤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른다. 그래요.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충격적이게 윤 대통령의 육성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더 나오게 된다면 이건 정말 정권이 진짜 더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빈센트님이 그러잖아요. 명태균이 증거를 없앨까요? 제가 만약 명태균 입장이라면 절대 안 버립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 말이 딱 상식이네요. 맞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어떻게든 대응하지 못하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변호사께서 이제 강희경 씨와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챙겨주시고 같이 뭐 지켜주시는데 동참을 하실 것 같은데 강희경 씨가 또 공개적으로 증언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건 좀 이어지겠죠? 어떻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강혜경 씨가 지금 본인이 나서서 뭔가 하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일단은요. 예. 그리고 여러 인터뷰가 요청이 들어오지만은 지금 다 거절하고 있고 이제 마지못해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도 지금은 사실은 다 안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혜경 씨가 본인 입으로 뭔가를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기자들에게는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우연한 만남 같은 게 있을 때는 물어보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나가고 네. 단독 형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강혜경 씨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원희룡 장관처럼 너 위증했지 거짓말했지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런 것과 관련된 대응 같은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대신 해주거나 네. 여러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보고요. 않습니다. 예. 네, 또 이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상황 전개나 아니면 명 씨가 수사받은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 텐데 전후로 거기에 대한 또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못다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 때 있었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과도한 비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그 강혜경 씨나 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도 사실 헌법상 명시된 권리거든요.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증인은 일반 증인은 특히 범죄자가 아니다. 그런데 범죄자인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증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뭐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뭐 하는 것처럼 하시지만 절대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경솔하여 내지는 제가 뜻하지 않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시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오해하시면 사실 저도 속상하다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강혜경 씨가 걱정하는 것은 가족을 자꾸 빌미로 해서 협박하는 사람들이나 스토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걱정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익 제보자든 아니든 간에 자꾸 거짓말하고 문제가 되는 이 농단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나섰다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점은 응원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나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 주신다면 함부로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이 강희경 씨가 이제 내부 제보자, 내부 고발자 했는데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죠? 지금도 제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럼 왜 당적을 일탈하지 않느냐, 왜 버리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그분은 국민의힘을 되게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제보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도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뿐이지 본인이 지지하는 그 당을 싫어한다거나 뭐 그 당에 실망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점도 우리가 꼭 찝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 경자님께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